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원자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2편에 이어서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요소 방사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방사능은 사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높은 에너지를 지닌 원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높은 에너지를 지닌 무거운 원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스스로 가벼워지고자 붕괴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에너지 음료를 너무 과다 섭취를 한 거죠. 에너지 음료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이 몸에 에너지 넘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겁니다. 즉 들뜬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이 원자는 들뜬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되고요. 자, 사람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면 어떻게 되죠? 날뛰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사람은 진정될 때까지 이제 막 춤도 추고 막 뛰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됩니다. 원자에 접목을 해보면 결국은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원자가 진정될 때까지 자기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막 방출하는 것을 방사능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자의 방사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그 특수한 무거운 원자는 몸 안에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나 좀 몸을 가볍게 해야겠어 라고 해서 방사능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붕괴시켜서 몸을 가볍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방사능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방사능은 가벼워지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방출되는 것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이거는 전자기파고요. 전자기파고, 사실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전자레인지에서도 이 방사선이 나오고요. 엑스레이에서도 나오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워낙 그것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에너지가 많아서 날뛰는 원자들이 방사선을 내뿜는데, 그게 대량이 되면, 엄청난 대량이 되면 그냥 날뛰는 게 아니라 생명체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막 날뛰면서 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 것들을 막 이렇게 부수고 다니는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대량의 방사선이라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할 때, 즉 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든 아니면 그 원자력을 이용해서 나쁜 이 폭력적인 핵폭탄을 만들어서 폭발을 시키든, 인위적으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이 방사성 물질들을 모아서, 무거운 원자들을 모아서 사용했을 때 대량의 방사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방사능 피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당연히 몸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 방사능이 특이한 것은 전파, 즉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이 방사능은 몸을 관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방사능이 핵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돼서 방사능이 새어나와서 내 몸을 훑고 지나가면 외부 피폭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예 방사선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방사능 원자 자체를 먹는 경우, 또는 호흡으로 코로 들어오는 경우,
그럴 때 몸으로 들어오면 더 최악이겠죠. 왜냐하면 내 몸 안에서 방사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피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방사능의 피폭을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방사능은 몸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서 세포를 약화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암이나 백혈병이라는 죽음에 다다르는 병에 걸리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즉 몸의 지도인 유전자의 이 자체의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내 몸에 당장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미래의 자녀의 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지도를 가지고 태어나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건이나 이런 때에 방사능에 크게 피폭당했던 지역에서는 기형의 생물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방사능입니다. 이 방사능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 그대로 방사능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이 방사능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무거운 원자라고 부른 플루토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플루토늄의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은 자연 상태에 그냥 뒀을 때 24,300년이 걸립니다. 24,300년이 흘렀을 때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24,300년입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방사능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왜냐하면 몸에서는 소화를 한다든지 밖으로 배출한다든지 땀으로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단 적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보단 깁니다. 인체에 들어온 플루토늄은 방사능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원자마다 달라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루토늄보다 훨씬 길고요. 세슘이라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보다 훨씬 작습니다. 30년? 자연 상태에서 30년, 그리고 인체에서는 109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원자냐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꼭 3편까지 방사능까지 알아본 이유는 원자력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 큰 에너지를 만드는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절대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방비를 철저히 해서 다가가야 되는 에너지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3편 방사능까지 최대한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3편 방사능 편까지 해서요. 원자력 편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